운동장 문은 잠궜거든요. 풀어야 되겠구나. 엄마는 리드들 산책이 아예 안 되네요. 예, 아예 안 되네요. 안녕하세요. 우리개 연구소 아카데미입니다. 얌전하던 강아지가 어느 날 다른 개와 사람에게 으르렁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아지 시기에 아이들의 으르렁이 시작되면 두려움을 갖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보호자도 있는 반면 어떤 보호자들은 아이가 작으니 대수롭지 않게 그저 귀엽다며 웃어 넘기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의 심리 발달에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꼬부기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얘 집에서 이렇게 안 듣는데. 아, 괜찮아. 그것도 먹네. 여기 애를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그 산책할 때 다른 게 보고 좀 으르렁거리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있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얘를 좀 앞으로 10몇 년간을 이제 우리 지내야 되는데 좀 올바른 방향 뭐 그런 거죠. 왜냐면 이 세상에 너무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좀 이 말 맞고 저 말 맞고 나중에 이제 우계현 거 보고 이때 보니까 아 우리가 다른 거 보고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제 뭐 혐오 자극이라든가 그런 것이 올바른 것이냐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사실 귀여움을 좀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자라기는 특별한 일 없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 2달 전서부터 이렇게 길에서 오는 개를 보면은 경계를 심하게 하고 달려들고 그래요. 주의사님한테는 괜찮다니 왜? 보호자 마음이 다른 거죠. 저랑 있으면 좀 편하고. 좀 긴장이 되긴 해요. 아니 이제 낯선 사람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사회화의 본질. 보호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느끼며 보호자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위험하다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엄마가 웃고 떠들고 아무 액션이 없어야 얘도 딱 다운되죠. 맞아. 내가 딱 봐도 옆에서 긴장을 많이 했어. 긴장하는 건 나한테만 있잖아 또. 아빠가 더 나으니까 믿음직스러우니까 엄마보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지방 근무라서 주말 부부거든요. 그래서 얘를 내가 주말에밖에 한 번씩밖에 못 봐요. 이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아빠기 때문에. 집에 대가족이 빌라 한 채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사시는데 저희가 4층에 이제 비숑 2마리가 살고 대가족이 빌라 한 채에 함께 모여 사는 꼬부기네는 꼬부기 외에 비숑 2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어릴 적 함께 지낸 사이임에도 꼬부기가 함께 지내도 되는지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꼬부기와 비숑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근데 노는지 으르렁거리는 건지는 처음에 같이 놀던 걔랑 걔가 다리거든요. 다리랑만 주로 그렇게 놀고 2살짜리. 용이하고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에요. 너는 거기 있으면 나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 하루에 2번에서 3번 산책하시면. 사고 근데 산책을 시키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산책 목적이 배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냄새 맡고 바람 쐬고 이걸로 생각해서 이제 조금 오래 시켜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에 3번 오줌 누고 못 살잖아요. 네. 얘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거죠. 저희는 옥상을 아예 오픈해놔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짜게 해놨거든. 짜라고 이제. 이렇게 현관문을 다 열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음, 이제 산책을 안 데리고 나가시면 옥상에서 볼일을 보는데 문제가 없는데 산책을 데리고 나가시면 옥상에서 볼일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줌을 싸도 다 안 싸고 또 지 스스로 먹는 거나 이런 것도 조절하고 지금 애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예민하게 구는 거고. 그럼 산책을 시킬 것 같으면 아예 그냥 5번 정도 밖에 나가는 거야 되고. 짧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변으로. 저라면 산책을 안 시키죠.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다섯 번씩 나가는 무덤을 왜 파냐고요. 그러니까 힘들긴 엄청 힘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언젠가 그게 규칙이 깨질 거고. 평소 옥상에서 볼일 볼 수 있게 하고 산책을 하루에 1~2번 정도 해오는 생활을 해왔는데요. 산책은 아이들의 유지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배설 행동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는 자기가 먹고 잠자는 공간에서 볼일을 보며 살지 않도록 메커니즘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인간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배설 행동은 사람처럼 공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욕실과 잠자는 공간, 먹는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욕실과 거실, 침실을 구별하며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실내 배변이라는 것은 아이가 삶을 포기하고 무기력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근본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며 신체적인 손상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실내 배변을 하는 아이들이 방광염, 요로결석, 혈뇨의 증세가 흔하게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꼬부기의 경우 집 밖을 나가는 산책은 영역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4시간 간격으로 산책을 나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옥상이라는 배변 볼 수 있는 실외가 있는 꼬부기의 경우 실외 산책은 차를 타고 이동하여 냄새를 통한 영역의 확장을 차단하고 평소에는 옥상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하여 볼일 보기의 패턴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강아지를 기르며 올바른 배설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보호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하루에 산책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셔가지고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민해지는 거고 예민하니까 다른 개한테 그런 거고 지금 실제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지금 개춘기예요. 개춘기라서 지금 뭐 한창 예민할 시기에 방광의 크기가 커졌지만 볼일 보는 패턴이 일정하지 않으니 먹는 것을 줄이며 성장해야 할 시기에 성장을 하지 못하고 영양실조의 모습을 보이는 꼬부기입니다. 아니 얘가 어느 순간에 살이 안 찌더라고요, 저렇게. 5개월부터 몸무게가 똑같더라고요. 5개월까지만 찌고 안 찌는 처음에는 우리가 풍산개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막 다리가 우람해가지고. 이게 풍산 맞아요. 아, 풍산개예요? 예. 풍산이 들어간 게 이게 풍산개가 아니라 풍산이 들어갔다는 얘기. 풍산개의 특징을 보이는 아이는 아니고요. 지금. 풍산개는 짖지 않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아이가 이제 지금 이렇게 개춘기가 끝났을 때 여기랑 다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 용이와 다리 그리고 꼬부기는 모두 수컷입니다. 연구소에서 관찰되진 않았지만 비숑인 용이와 다리가 만약 강아지 시절 꼬부기에게 자상하지 않고 무례하게 굴거나 강압적이었다면 개춘기가 끝나고 독립의 시기가 되는 꼬부기에게 수컷 간의 서열 싸움이나 경합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호자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소형견인 용이와 다리는 꼬부기에게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합이 일어나 이빨을 쓰는 상황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명확하게 아이들의 관계가 진단되기 이전에는 사람 없이 아이들만 같은 공간에 두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뭐서 어떤 뭘 가르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나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있는 거는 배변 관련해서 산책 관련해서
좀 스트레스를 줄여줘야지. 얘가 지금 되게 예민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가 몸이 안 좋으니까 겁이 많아요. 그다음에 뒷다리는 선천적인 걸로 보이는데 저러면 애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되게 경계심이 심하고 다른 애들한테 센 척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약하다 보니까 센 척을 해야 다른 애들이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버해서 센 척을 자꾸 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원래 개 무릎은 저 위인데 사람들이 이제 무릎이라고 착각하는 부분, 꺾인 부분 있죠? 네. 예, 저 뒷다리 그 두 쪽 밑이가 지금 돌아가 있어요, 뼈가. 그래서 얘는 잘못하면은 나중에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게 쉽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낯선 사람들이 만졌어요, 얘를. 그러니까 일단 애를 다른 사람이 만지려면 일단 못 만지게 하셔야 돼요. 간식을 주면서 애를 만지고 칭찬해주고 하는 게 돼야 귀든 뭐든 다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먹이시는 게 너무 부족하셔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애를 말할 때 뭐 비만하다,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마른 게 아니고 영양실조 수준이에요. 골반뼈가 튀어나와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먹지. 딴 애들 같으면 이렇게 안 먹어요. 굶고 살았다는 얘기지. 그치? 먹이는 우리는 거. 엄청 먹인 것 같았는데. 그게 간식 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식구들하고 가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던 거를 같이 나눠 먹을 때 가족이에요. 얘들은. 그걸 안 먹으면 자기들만 먹고 안 주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늘 먹던 거. 개들은 무리짐승입니다. 먹이를 함께 나누어 먹지 않으면 무리에서 나가라는 가장 큰 시그널이 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음식은 조금이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무리의 소속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먹는 게 이거야. 이런 느낌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료를 자율급식을 놔도 안 먹어 얘가. 그러니까 사료는요 그냥 간식이에요. 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한테 맨날 군만두만 줘요. 그렇지. 군만두만 주는데 그거 안 먹는다고 뭐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을 때 먹는 거죠. 사료, 물, 황태채는 항상 풍족하게 제공되고 하루에 1에서 2회 특식을 제공하여 먹이에 대한 집착이나 소유욕을 줄이고 생존에 안정감을 주는 섭식 행동 패턴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못 먹죠. 일부러 평생 살만 먹으라는 거 말이 안 돼요. 이거 뽀시락 소리 났어? 진짜 다행이네. 와서 영양실조라도 알았으니. 지금 사소한 자극에 지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한 스트레스 원인 첫 번째 배변 활동부터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 식구들과 같이 무리 생활을 만들어 주시고 좋았어? 드라마를 좀 틀어놓으세요. 소리에 예민하지 않게. 아, 음악은 맨날 틀어놓는데. 아니, 드라마 생활 소음이 있는 드라마. 그러니까 TV에 드라마들은 왜 여러 가지 생활 소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익숙해져야 좋은 아이디어다, 진짜. 아이가 좀 덜 예민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그 먹는 게 시원찮으니까 네. 면역이 떨어져서 중간중간에 지금 모낭충이 좀 보여요. 모낭충은 모든 동물에게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최근에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공생생물로 밝혀지는 추세입니다. 평소 아이들의 피부 속에 살면서 적절한 피부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아이의 영양 부족이나 면역력의 저하로 모낭충이 과다하게 번식되면 털이 빠지거나 피부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 한 마리 키우면 제대로 키우려면 한 달에 한 50만 원 들어가요. 개 한 마리. 그러니까 10대 그중에 되게. 내가 요즘 그래도 얘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가 똑같아.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연구소에 지금 150마리 있잖아요. 네. 평균 보면 한 마리당 40만 원. 그거 어떻게 다 조달하세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런 맛 처음이지. 아우, 눈이 동그래졌어. 내가 하트 나온다 그랬잖아. 앉았어. 오늘은 배고픈 꼬보기를 위해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간식 4가지를 준비해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덩어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 아이고. 응? 강아지야. 아주 복 터졌다, 복 터졌어. 우기은 4대 간식이야 이게 다. 네 가지가. 근데 아직까지 꼬랑지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잖아. 그치, 보통 위에 이렇게 말려서 위에 꼬리가 한 방. 내려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딱 하나는 기억하시면 돼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구나. 아, 집중이구나, 처음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 저한테 먹이를 받아먹지만 긴장이 안 풀려서 자기 딸에는 되게 신경 쓰면서 받아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아.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꼬부기를 제가 코를 열어 할 거예요. 봐봐요 이제. 네. 꼬부가 이리 와. 올라갔어. 꼬부기로 와. 착해. 아이고 이뻐라 우리 강아지. 그러니까 개를 키우면서 간식 주머니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개 키울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콜이 안 돼요 그 사람. 콜 훈련의 기본은 평상시 간식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간의 일상적인 훈련으로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듣는 순간이 오고 그러면 코를 열을 평소에 늘 하셔야 돼요. 얘가 멀어져요. 그때만 불러요. 그럼 오면 간식 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제 지 이름 부르면 초라같이 달려오지. 늘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두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허리에 늘 있어. 차고 다니셔야 보이잖아요. 돼요. 앉아서 기다리면 줬어. 큰 거 이렇게. 이제 다가오기 위한 핑계가 필요한 핑계예요. 거죠. 이렇게 냄새 맡을 때가 확 움직이면 놀라겠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낯선 사람들이 와도 괜찮게 해줘야지. 만지게 해줘야지. 만지게 해줘야지. 우이 저게 꼬부기. 아이고 이쁘네 꼬부기. 만지게 해줘야 먹지 우리 꼬부기. 응? 부패다 부패 오늘은 그치? 부패네 우리 꼬부기. 우이 착해. 아이 착해 우리 꼬부기 앉았어. 어이 착해. 저거는 왜 하는 거예요? 저 세수하는 거예요. 난 눈에 뭐 들어간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눈에 이제 뭐가 있으면 이 며느리 발톱으로 이렇게 떼내는데 잘못하고 세게 떼내면 이제 상처받죠. 며느리한테. 이번에는 눈곱 껴 있잖아 지금. 저거 뛸라고 지금. 그치? 그치 우리 아들. 여기 교육 오면은 한 3일 동안 저랑 친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가르쳐요. 먹을 때 다가가면 으르렁거렸어. 응? 혼났어. 비숑들하고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비숑들이 먹을 때 지가 아기 때 이게 다가가면 뭐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입에다 넣으면 뒤로 물러나는 이유가 나도 그러더라고, 저한테도. 그게 이제 다가가서 또 혼나는 거지. 아, 비숑들이 얘를 혼낸 거구나. 예. 먹을 땐 다가오지 못하게. 다리 같은 경우에는 간식도 얘가 침 밟는 거를 좋아해요. 똑같은 거가 있어도 얘가 이렇게 먹던 거를 달라고 해요. 그건 뺏어 먹는 거죠. 그건 뺏어 먹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굳이 주고 새 거를 얘를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뺏기는 얘 입장이 뺏기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자꾸 겁 많아지고 경계심이 그게 생기는 거죠. 관점의 차이다, 진짜. 이야. 그럼 걔가 얘를 귀를 핥아주는 건 왜 핥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도 있더라고, 걔. 얘가 귀가 아플 때는 네네. 상처 때문에 핥아주는 거고요. 네. 아프지 않은데 핥는 거는 이제 지배. 저희는 걔가 귀를 핥아줘서 얘가 귀병이 생겼나 그 생각을 아이, 하고.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 애들이 이제 귀를 앓는 게 뭐 얘한테 어떤 복종시키는 애들도 의사에 사는 애들도 있고 또 반대로 사과할 때 잘못했다고 말할 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네. 아침에 눈 떠서 귀를 핥아준 거지 맨 처음에 계속.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봐야지 알아요. 근데 지금 얘 하는 거로 봐서는 네. 얘한테 좀 엄하게 한 것 같아요. 아기 때.
그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얘가 이제 겁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할 나이가 이제 보통 이제 2살 반 그러니까. 꼬보기의 강아지 시절 비숑 두 아이가 자상하지 않다면 모두 수컷인 상황에서는 꼬보기가 힘으로 대장자리를 역전하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이제 걔네들하고 얘 관계를 보기 전에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얘가 이제 영양분이 부족하면 애들이 털을 못 내요 잘. 영양분이 더 넉넉하면 진짜 털을 내죠. 그럼 되게 보기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울 털이 날라고 털갈이를 했으니까 더 없어 보이는 데다가 털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영양분 충분히 잘 먹는 애들은요 제가 아무리 간식 갖고 와도 껄떡대질 않아요. 주변에 누가 다가와서 얘를 놀래키고 만지고 하는 게 잦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어린애가 있는 집,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런 애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물려요. 아, 다행히 그런 애들은 없는데 퇴근하고 오면서 얘 이름 부르면서 그냥 물고 빨아. 물고 빨거든. 그러니까 물고 빠는 건 좋은데 얘가 싫어하는데 계속 물고 빠는 거지. 얘를 존중해 줘야죠. 존중하지 않는 스킨십은 도주거리를 늘리게 만들고 최악의 경우 물도록 강화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놀라게 안 하니까. 애가 꼬부기가 이렇게 쳐다볼 때 해도 돼요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게 있을까요?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걔들의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나 이거 해도 돼요 하고 물어보면 시선을 이렇게 피해주고 예스예요. 쳐다보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반대로 하니까 지금 애가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은 반대라서 습관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애가 뭘 하다 쳐다봤을 때 해도 되는 일이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 개들의 언어예요. 그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잘못하면 그 음성벌이 되지 않을까요? 음성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쌩까는 약간 고개 돌리면 그런 표현. 개들의 세상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애들은 뭐 하다가 나 쳐다봤다가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해요 그거.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들에서도 대장이 딱 쳐다보면 못 해요. 안 해요. 대장이 고개를 돌렸어야지 오케이. 하는 거지. 꼬보가 이리 와. 가서 먹어. 꼬보가 이리 와. 이 착해. 이 착해. 그러니까 애랑 놀면서 이렇게 뭐 간식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꼬보기가 제가 부르면 달려올 거 아니에요. 좀 지나면 그게 재미예요. 그러니까 애랑 놀면서 뭐 훈련이라고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러면서 생활. 교육이 필요하지 훈련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칭찬을 알고 혼나는 것을 알게 되면 살아감에 있어 통제가 아니라 훈육만으로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아이를 행복하게 기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소리하고 간식하고 늘 같이 따라가줘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그래. 잘한다는 걸 알아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안 된다는 거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두 가지만 되면 안 될 일이 세상에 없잖아요. 네. 뭘 잘했는지 그건 일관성이에요. 그래도 손 뻗는 거리는 딱 유지한다. 자, 안 잡히려고. 누군가 계속 잡았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그렇게 키웠다는 얘기. 애를 누군가가 이 거리 안에서 오는 애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걸 벗어나려고 이러는 거예요. 안 잡히려고. 얘는 거짓말 안 해요. 미안해.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범인들이 있어요. 울고 엄마 연령이 괜찮다 되네요. 위로하러 갔어. 엄마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그랬어. 우리 애기. 얘는 웃긴 게 안 그런 척하면서 계속 봉지를 쳐다봤어. 배고파서 그런데.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애를 굶긴 거예요. 북한에서 왔어. 어이구 요즘 홍수 나서 기근이라면서 거기. 그럼 저것도 몸단장하는 거예요? 간지러운 거죠. 왜 간지러울까요? 그거 달라고 그러더라고. 저보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피부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들면 왜 간지럽? 여기부터 간지럽잖아요. 맞아요. 얘는 지금 영양이 부족하니까 이제 피부가 면역이 떨어지면 모낭충이 번식해요. 걔 때문에 간지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면 이제 심해지면 모낭충이 이 털을 깎아 먹은 자리가 딱 보여요. 그러면 이제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만졌는데 하얗게 묻어 나온다. 맞아요. 지금 하얗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모욕을 시켰다. 또 하나는 평소에 아이를 쓰다듬는 법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이제 너무 내가 세게 했네. 손때를까 안 묻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얘기는 했어요. 나는 평생 얘를 목욕 안 시킬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냅두면 돼요. 냅두면 지가 스스로 회복한. 산책하자는 눈빛 신호를 잃지 못했을 때 다음으로 일어나는 시그널입니다. 제가 지금 쉬마려운가? 아휴 데리고 나가세요. 네. 산책 가자. 시아라, 산책 가자고 산책 가자. 산책해. 근데 지금 뭐 심지어 걸어서 30분 거리를 공원을 가서 산책을 시켜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만큼 넓어져요. 보통 3시간? 2시간? 그 차이. 그러면 사람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같이 사는 식구들이 다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 네. 두 분이 교육받고 가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망칠 거예요. 다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에 관해서 주 보호자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 보호자가 되든 그러면 애에 관한 거는 어머니 말을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아니야 그게 틀렸어 이게 맞아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비록 틀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 보호자 말을 따라줘서 아이가 의존하고 아이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얘는 계속 불안하죠. 얘가 그 풀숲에 잘 사요. 그러니까 이제 풀에 싸는 이유가 자기 똥을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또 한동안은 이렇게 화단이 있잖아요. 그 나가다 보면 그럼 꼭 그 화단 여기다가 싸는 거예요. 치우기도 힘들게. 그래서 그게 또 자존감이 너무 세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 또 안 된다고 그래갖고 거기다 못 싸게 이렇게 또 길가에 싸게 또 그건 아니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쓰는 사람들 얘기를 왜 귀담아들어요? 이렇게 달라 그러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간식은 이쁜 짓을 했을 때 주는 거죠. 너 나한테 이쁜 짓 뭐 했어? 행동을 강화할 때 주라고 내가. 네. 한세 근데 번 이렇게 친한 척하면 그때 쓰면 다 해주면 지금 좀 계속 쓰면 들이밀고 계시네. 그냥 할 거 없으면 그냥 앉아라도 시키세요. 그럼 앉아. 꼬부기 앉아. 엄마랑 그렇게 사이가 멀어졌니? 야, 앉아있는데 멀리 간다. 왜냐하면 앉으면 방어가 안 되잖아요. 도망갈 수 없으니까 안 잡히려고 저렇게 앉는 거예요. 앉아. 신뢰를 못 얻네. 옳지. 아직까지도.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겠어요. 옳지. 싫어하는 짓을 10달을 했는데. 그치. 잘했어. 고마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됐네. 근데 걔들이 뭐 그 영상 보니까 화장실 가는 거하고 그냥 나가는 거 귀신 같잖아. 귀신처럼 알아요. 그거는. 내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에 가 있으면 화장실 밖에 그냥 앉아 있어요. 문 열어주면 들어와 있어요. 네. 얘들은 볼일 볼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죠. 감동 받으면서 뭐지 이게 아니 지켜주려고 분리불안인가?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모욕하고 나오면 네. 물기 있으면 다 할 네, 거예요. 네. 그건 자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젖으면 위험하니까. 어머니 아버님 용량 초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유. 다른 친구를 만날 때는 리드줄에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야 하고 엄마가 꼬부기의 언어를 모르고 긴장하게 되면 꼬부기는 낯선 개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기억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다른 개에 대해 짖거나 공격하는 행동이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는 기본적인 개들의 몸짓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인정하라고. 나 너랑 싸울 생각이 없어. 말 잘하고 있는데 왜 난리 구시냐고. 왜 멀쩡하네 이상한. 왜 이래갖고 뭐 공격성 있다 이제 왜 초코체인 차와가 돌리는 거야. 거기 가면 애 망가지는 거지. 멀쩡한 애잖아요. 쟤는 이제 얘가 강아지인 거 알았으니까 관심 없으니까 가는 거고. 기다려를 가르쳐야지. 일관성 있게 기다려라는 말만 하세요. 뭐 멈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딱 기다려. 강아지를 입양해 기르다 보면 아이가 어느 날 짖거나 경계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보호자들에게 문제 행동이 되어 반려생활의 첫 고비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리적 퇴출의 시기를 지나 자아를 인식하는 시기를 넘어 주도성과 죄책감을 가지는 시기에 도달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 시기 보호자는 아이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알맞은 양육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짓는 행위가 문제라 판단하고 아이를 혼내게 되면 아이는 옳은 일과 그른 일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만이 남게 되고 그러한 세상에 대한 불신은 아이가 주눅들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아이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꼬부기의 솔루션. 첫 번째, 대가족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양육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주 양육자인 엄마의 말을 가족이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조카들과 함께 사는 수컷 비숑 두 아이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보호자 없이 함께 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근원적인 욕구인 볼일 보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꼬부기가 볼일 보는 일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일관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영양 상태가 많이 부족한 꼬부기를 위해 올바른 먹이기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자율급식과 특식을 제공하여 영양실조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섯 번째, 만지기에 대한 기본을 익히고 낯선 사람들이 함부로 꼬부기를 만지거나 다가서지 않도록 성견이 될 때까지 지켜줍니다. 여섯 번째, 꼬부기가 짓는 행동은 두려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보호자가 편안하게 웃으며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갖습니다. 일곱 번째, 기초 양육에 대한 교육을 복습하고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여덟 번째, 집에서는 드라마를 틀어주어 생활 자극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아홉 번째, 무리 생활의 기본인 음식 나누어 먹기 등의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가기 싫어가지고 집에 간대. 거기가 집이야. 이제 거기가 집이에요. 개를 기르는 보호자라면 개들의 심리 발달이 사람 아이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사랑한다면 개에 대한 양육법을 익히고 공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우리개연구소는 믿고 있습니다. 무서워. 꼬부기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호자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개연구소 아카데미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옳지. 아이고 잘했어. 못 넣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떠보가. 사랑한다면 빠이빠이. 공부하세요. 제대로 사랑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